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원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제수학 단원입니다. 두 번째, 함수의 활용, 그 중에 1차 함수와 경제 현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함수의 개념을 먼저 배웠습니다. 함수의 정의를 배우고 두 함수의 합, 차, 곱, 나누기, 몫의 함수를 배웠고요. 그리고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번엔 본격적으로 그 함수를 이용해서 경제 현상에 적용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선입니다. 우리가 경제 상황을 나타낼 때 직선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의 목표입니다. 생각 열기인데요. 다음은 마트에서 조사한 공책 한 권에 대한 자료이다. 가격이 600원일 때 공급량은 0원입니다. 공급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900원일 때는 공급량이 1000원이다. 가격이 1200원이면 공급량은 2000원이다. 그리고 가격이 1500원일 때 공급량은 3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급함수 기억나시나요? 공급함수는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 라고 하는 공급함수를 배웠습니다. 그 개념이 여기에서도 적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반대로 수요함수 기억나시나요? 수요함수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줄었다더라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얘는 비율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900원에서 1200원 늘어날 때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는 비율, 900원에서 1500원 올라갈 때 1000원에서 3000원 올라가는 비율이 일정한 비율을 만족하는데 그게 직선이 된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오늘 생각 열기의 목표입니다. 자료를 보면 가격에 대한 공급량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 자료를 이용하여, 위에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공급함수를 1차 함수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라 목표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1차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1차 함수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는요, y와 x 사이의 관계인데 1차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애를 1차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y를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낸 함수를 1차 함수라고 하고요. 그때 여기 있는 a를 저희는 배웠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기울기라고 배웠고요. 그리고 여기 b 값을 뭐라고 배웠냐면 y 절편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을 그리면 좌표평면에 x축, y축 주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얘를 직선이라고 하는 1차 함수라고 불렀어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여기 만나게 되는 요점이 누구인 거냐면 b 값인 거예요. x에 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니까 이 b를 뭐라고 불렀냐면 y절편입니다 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a 값에 따라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직선이 완만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직선이 가팔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직선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는데 얘는 a의 부호가 0보다 작을 때는 감소인 거예요. 근데 얘는 증가하죠. 그러면 얘는 a 값이 플러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뭐를 정의할 거냐면 기울기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는 뭐라고요? 완만한지 가파른지, 그리고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나타내는 걸 기울기라고 하는데요. 기울기의 정의는 뭐냐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기울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이렇게 약속을 해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라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두 점이 주어집니다. 이 점을 x1, y1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점을 x2, y2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이 두 점상에서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 값이 이만큼 증가해요. 이게 x의 증가량이 되는 거고요. 이게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 하면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를 기호로 많이 써요. 뭐냐면 증가량이라는 세 글자를 쓰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세 글자를 기호로 델타라고 해서 삼각형을 이렇게 써요. 밑변의 길이를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x의 증가량.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델타 y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 델타 삼각형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증가량이라는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값은 기울기는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x좌표 사이의 차이예요. 여기가 x1, 여기가 x2죠. 여기가 x1, 여기가 x2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x2 마이너스 x1분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y값은 요 높이와 요 높이의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2 마이너스 y1이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이 주어졌을 때의 기울기는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기울기를 이해하셨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1차 함수 식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죠. 1차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y는 ax 플러스 b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니까 조건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런 경우가 주어져요. 뭐냐면 기울기 값과요. 지나는 점 x1, y1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a 값이 기울기니까 y는 a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x 마이너스 x1이라고 이렇게 쓰고 플러스 y1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이고요. 4,6을 지나요 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 하고 x 대신에 x 빼기 4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시면 y는 2x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울기와 점이 주어졌을 때는 기울기에 x 빼기 x1 y 대신에 y 빼기 y1이라서 이항하면 플러스 y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경제현상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두 점. x1, y1, x2, y2. 얘가 주어져요 라고 했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럴 때는 뭐냐면 이겁니다. y는 뭐냐면 기울기는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가 기울기예요. 그리고 x 그리고 한 점을 선택하는 거예요.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1,3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3,9라고 할까요? 얘를 지나요 라고 하면 누구를 찾을 수 있다고요? 기울기. 자, y는 기울기는 얘 빼기 얘예요. 3-1분의 얘 빼기 얘입니다. 9 빼기 3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에 x에다가
둘 중에 하나의 점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저는 1,3을 선택하겠습니다. 숫자가 작은 게 편하니까요. 그래서 x 빼기 1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2분의 6이니까 기울기가 3인가 봐요. y는 기울기는 2분의 6, 3. 그 다음에 x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빼기 1이니까 3이랑 빼기 1 곱하면 마3. 마3에다가 3 더하니까 0이네요. 그냥 이렇게 식이 만들어집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y는 3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x축, y축, 그리고 y절편이 0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3이라는 건 좀 많이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y는 3x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함수는 지금까지 한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1차 함수는 이거다. 두 번째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한다. 세 번째 기울기와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네 번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 요것만 하시면 1차 방정식 개념은 끝이고요. 이제는 이거를 경제현상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캡처노트 보고 갈게요. 그러면 아까 생각 열기로 넘어와서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요거 생각해 보시면 이 값에 공급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공급 함수는 뭐였죠? supply. 그래서 보통은 s를 많이 써요. 뭐냐면 qs라고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였다라고 제가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그리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쓴대요. sp요. 뭐에 관한 함수가 되냐면 p는 뭐였죠?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s가 뭐예요? 공급량.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sp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p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량이 누가 되는 거냐면 공급량이 s, supply의 sp에 대해서. 그래서 이 값이 이거에 대한 함수값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잡아야겠네.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냐면 p가 600일 때 sp는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x가 600일 때 y가 0인 거예요. 그리고 p가 900일 때 저 값이 얼마가 나오죠? sp는 1000이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요 값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x가 900일 때 y 값이 얼마인 거예요? 1000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의 직선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세우면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두 점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900, x의 증가량 900에서 600 뺀 거분에 y의 증가량 1000에서 0을 뺀 거에 x 빼기 저는 요걸 집어넣을게요. 600 그리고 플러스 0이라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얘가 300분의 1000이니까요. 3분의 10 나오겠네요. 그죠? y는 300분의 1000이니까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3분의 10 그죠? 3분의 10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600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하면 y는 3분의 10x 그 다음에 곱하시면 마이너스 200이니까 마이너스 2000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직선의 방정식인 거고요. 검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600을 집어넣으면 600 집어넣으면 200에다가 10 곱하니까 2000 0 나오고요. 그 다음에 900 집어넣으면 3000 빼기 2000이니까 1000 나오고요. 맞네요. 그리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00을 여기 식에다 한번 넣어 볼게요. 1200을 넣으면 3, 4, 10이니까 4000 빼기 2000입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2000.
요 값이 마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공급 함수는 무슨 함수를 따른다? 요 1차 함수를 따른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x랑 y라고 두고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웠지만 사실 여기서의 x는 뭐였어요? 가격 p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y는 뭐였어요? 공급량 SP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쓸 때는 이렇게 써주시는 게 맞아요. SP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SP는 누구에 대해서 결정되냐면 3분의 10P 그리고 마이너스 2000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공급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때 여기서 이제 저도 요 공부하면서 이게 사실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함수를 나타낼 때는 x축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x축이고 이 값에 따라서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강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가 x축과 y축이 어땠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수요 함수, 제가 강의 앞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수요 함수가 있고 역수요 함수가 있어서 원래는 수요 함수, 공급 함수는 여기가 p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 q, 여기는 서플라이니까 qs죠. qs라고 하고 s 요 값이 p인 거예요. 이게 공급 함수인 거고 역공급 함수일 때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가 아는 함수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거꾸로 그려야 돼. x축과 y축이 어떻게 됐다? 바뀌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값이 y절편이에요. 요 값이 y절편이고 얘가 x값이다, x절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p가 얼마일 때 0이 나오죠? p가 얼마일 때 0 나오냐면 600인가요? 맞죠? p가 600일 때 0 나오니까 여기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p가 600일 때 0입니다. 여기 600이요. 600일 때 0 요점을 딱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지나야 여기 y절편을 생각해 볼까요? y절편을 생각하면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00이잖아요. 근데 공급 함수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다시 막 정의하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음수는 찍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이쪽에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얘는 공급 함수가 증가 함수니까 어디로 그림이 그려져야 될까요? 저도 이게 너무 헷갈려가지고 3분의 요거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다. 그죠? 점수가 p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q 값도 커져야 되니까 기울기 값은 3분의 10이니까 대충 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p 값이 증가하면 q 값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공급 함수의 성질이었어요. 공급 함수는 뭐였죠? 우상향 함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생각열기 문제를 다 이해하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3번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전화세로 한 달에 1,000원을 통신사에 부과하려고 한다면 통신사는 기준 요금보다 1,000원을 더 받으려 할 것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신요금에서 제가 언급해도 되나요? 어떤 통신사가 있었을 때 A 통신사라고 할게요. A 통신사에서 자기 이윤 창출을 위해서 요금제가 55,000원짜리 요금제가 있었어요. 55,000원짜리 요금제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1,000원을 더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기업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거를 대부분 그 고객들에게 다 이렇게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56,000원으로 가격이 오르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그 오른 가격에서는 그 기업의 이윤 창출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쵸? 그냥 정부에서 그냥 추가로 올린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통신사에 그냥 1,000원을 부과하면 공급 가격이 1,000원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통신요금의 시장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아마 아까 생각열기 문제를 풀었을 때 기호 이제 익숙해지시겠죠? SP가 공급량, P가 가격입니다. 이랬을 때 전화세 부과 후에 시장 공급 곡선식을 유도하여라 라고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SP가 0.5P겠죠? 0.5P. 제가 여기 오타가
있겠네요. 그죠? 여기 점 하나가 빠졌습니다. 0.5p요. 0.5p 그리고 플러스 100이라고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공급량. 얘가 뭐예요? 가격. 그러면 함수를 어떻게 이해하시는 거냐면 공급량은 가격의 0.5배 플러스 100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가격이 1,000원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념으로 보셔야 되냐면 역함수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역함수로 가격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가격이 주인공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예요. 공급량은 가격의 이거에 플러스 100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인데 우리가 이걸 주인공을 가격은 이라는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을 바꾸면 얘가 이쪽으로 하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의 개념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주인공을 가격이라고 합시다. 이거 왠지 역함수라는 말씀이 여러분이 더 혼동될 것 같아. 역함수는 정의역과 치역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주인공을 가격으로 하자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0.5p는 이렇게 될 거예요. SP 마이너스 100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양변에다가 0.5를 나눌게요. 0.5를 나누는 거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P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P값은 2배의 SP 마이너스 200입니다 라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얘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가격은 이렇게 되네요.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저 통신요금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공급량의 2배에 빼기 200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공급량에 관한 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공급량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세금을 얼마를 걷었어요? 1,000원을 올렸으니까 이 가격이 어떻게 돼야 돼요? 1,000원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격 만들어지는 식은 원래는 이 식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식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 식에 그냥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냥 1,000원이 더해진 거예요. 공급량과 상관없이 가격이 그냥 오른 거죠. 그래서 요 식에서 P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가격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P는 이렇게 됩니다. P는 2배 SP 그 다음에 플러스 1,000을 하니까요. 플러스 800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가 새로운 공급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공급 함수는 주인공을 누구로 봐요? 공급량은 다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공급량이 주인공이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식인데 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여기 갈 땐 식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결정되는 함수가 바뀐 거니까. 얼마가 오른 거예요? 1,000원이 오른 거니까. 근데 여기서 여기 갈 때는 그냥 똑같은 식인데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급량의 2배 플러스 800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인데 거꾸로 이제 공급량은 꼴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얘는 SP는 꼴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혹시 암산 가능할까요? 넘어가면 800이 넘어갈 거고 2로 나눠줘야 되니까 2분의 1의 P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의 P 그 다음 마이너스 800을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400입니다 라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새로운 공급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공급 곡선 식을 유도하라 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답이에요. 오케이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저는 높아심에 제가 똑같은 얘기 많이 막 자꾸 반복하죠. 그죠? 여기가 뭐라고요? Q가 되는 거예요. Q 공급량이니까 QS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가격 P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공급 곡선 얘랑 바뀌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Y절편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400인데 의미가 없고요. P가 얼마일 때 0 나오냐면 800일 때 0 나오네요. 800일 때 0 나오니까 여기가 800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얘가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SP.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문제 해결은 되셨죠? 그리고 제가 여기 시장 공급이라는 말 제가 찾아봤어요. 시장 공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장에서 각 가격 수준과 그 가격 수준에서 팔고자 하는 양인 공급량과의 관계, 그러니까 결국 공급 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시장 공급이라는 말도 있다더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제 14번 제가 타이핑을 해오긴 했는데요. 1차 함수예요. 1차 함수인데 여기는 좀 문제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4번 문제는 제가 여러분께 과제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풀어가지고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여러분들이 할 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1차 함수 중에 시장 곡선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중에서 1차인 경우를 아까 살펴봤고, 그 1차 함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게 대출에 대한 이자금이 1차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P1의 원금을 소수로 표시되는 연이율 R, 우리 앞에서 많이 했죠. 연금에서 연이율 R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해라? 소수로 표현해라. 연이율 4%입니다 라고 하면 R이 얼마인 거예요? 0.04로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 많이 했고, 그 말을 여기 얹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율 R로 T년간 빌리면 청구되는 이자 I는 T의 1차 함수로 나타내진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단리법이에요. 단리법. 얘는 빌린 거예요. 대출을 받았으니까 앞에서 연금에 배웠던 복리의 개념과는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갚는 게 아니라 쭉 가지고 있다가 그냥 3년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하면 만약에 연이율이 10%입니다 라고 하면 1년 이자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와, 비싸다. 그죠? 1,000만 원에 10%니까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제가 뭐 갚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걸 거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대출을 받았을 때 거치형? 그러니까 제가 그냥 딱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중간에 갚아 나가는 게 아니라 3년 동안 제가 빌려서 3년 후에 한 번에 갚을 거예요 라고 하면 1년 이자가 100만 원으로 동일한 거예요. 복리랑 다른 거죠. 복리는 쌓으면 쌓을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복리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갚아야 되는 이자는 그냥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간 이자는 그냥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곱하기 3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3년간 이자가 되는 거고, 이 300만 원을 원금과 같이 갚으니까 총 상환 금액은 1,000만 원을 빌렸죠. 그죠? 그러면 1,300만 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제 대출금 상환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이자 계산하는 방법이 무슨 식이다? 1차식이다. 왜냐면 1년에 이자 얼마예요? 100만 원. 2년에 이자 얼마예요? 200만 원. 3년에 이자 얼마예요? 300만 원. 1차식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 관한 식을 이렇게 나타낸대요. 이 I가 뭐냐면 이자입니다. 이자는 누구 되는 거냐면 원금 곱하기 연이율 R 곱하기 기간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300만 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라고 하면 원금이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리고 연이율 얼마예요? 10%. 10%를 뭐라고 본다고요? 0.1로 본다고요. 그리고 곱하기 몇 년 동안 빌린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빌린 겁니다 라고 해서 300만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식 I는 PRT라는 식이 얻어지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요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냥 단리로 생각해서 1차 함수식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캡처 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5번 보겠습니다.
달리 연 9%로 50만 원을 빌린 뒤 6개월 동안 여기 조심하셔야 되죠. 연인데 6개월 동안 이자를 빌린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이율은 9%지만 6개월 이율은 9%를 몇으로 나눠야 돼요? 2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죠? 6개월 단위니까. 그러면 4.5%가 되는 겁니다. 인 거고요. 이때의 R은 얼마로 보셔야 돼요? 0.045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담하게 될 이자는 얼마이고 6개월 후에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제가 잘못했네요. 6개월 동안 이자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매달 이자를 부담하네요. 그러니까 6개월은 이렇게 구했지만 우리는 월이율로 바꿔야 되네요. 저거는 제가 그냥 잘못 구한 식이에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잘못 구한 건 아니고 여기선 필요 없는 겁니다. 9%를 몇으로 나눠야 돼요? 12로 나눠야겠죠. 그죠? 그러면 12분의 9는요. 4분의 3이네요. 3으로 나누니까 3, 4, 12, 4분의 3. 4분의 3은 0.75%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R은 0.0075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게 R 값이 되는 거고요. 6개월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50만 원을 6개월 동안 빌릴 겁니다. 근데 뭐냐면 달리예요. 그러면 한 달 이자를 생각해 볼까요? 한 달 이자는 얼마예요? 50만 곱하기 이자. 얼마요? 0.0075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는 6개월 동안이에요. 6개월 동안 갚아야 되는 이자는 그냥 이 식에 뭐만 곱하면 될까요? 6만 곱하면 돼요. 왜요? 달리니까. 복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곱하기 6입니다. 라고 식을 이렇게 세워주시면 6개월 동안 여러분이 갚아야 될 이자가 만들어집니다. 요건 제가 계산을 해왔어요. 계산하시면 22,500원이 나오나 봐요. 요거 계산하시면 22,500원 이라고 22,500원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네. 22,500원이 만들어지고요. 그럼 요게 6개월 후에 총 갚아야 할 값은요. 총 상환 금액은 뭐까지 포함해야 되냐면 50만 원하고 더 해야 되죠. 50만 원하고 22,500원 더하니까 522,2,500원 이라고 요렇게 써주시면 답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넘어갈게요. 문제 8번입니다.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1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에 대한 월 상환금 P는 총 대출금 B와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비례라고 하는 말이 주어졌네요. 그러면 요거를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상환금과 총 대출금은 비례라고 주어졌어요. 그 말은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거 하는 거냐면요. 1차 함수 관계입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저 상환금 P는 매달 상환해야 되는 상환금 P는 총 대출금 B에 적당한 실수배 K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라고 요렇게 1차식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말이 주어진 거예요. 여기 월 상환금 P는 총 대출금 B와 비례한다. 저 P는 적당한 K배의 B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30년 주택 대출에 대한 월 상환금은 총 대출금 100만 원에 대하여 6,650원이라고 가정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6,650원이 상환금이거든요. 6,650원이 적당한 K배에 얼마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100만 원이요.
000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값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K값을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 1번이에요. 1번 보시면 같은 기간 동안 주택 대출에 대한 월 상환금 P가 B에 대응되는 일차 함수식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니까 K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여기 식에서의 K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이쪽으로 이항해야 되니까 100만 분의 이렇게 나오겠네요. 100만 원 분의 6,650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계산기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계산하니까요 0.00665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답은 저 P값은 월 상환금은 0.00665배의 대출 원금 P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30년 동안 빌리면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은 이렇게 결정되어 인 겁니다. 그럼 이제 2번 총 대출금이 1억 2천이네요. 1억 2천일 때 월 상환액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 B값에 뭐 하는 거예요? 1억 2천이요. 요 값을 대입해라 라고 하는 식이죠. 여기 값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면 요 값과 0.00665를 곱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산기를 통해서 곱했어요. 곱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79만 8천 원 이라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억 2천 빌리면 1억 2천을 30년 후에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한 달 이자가 79만 8천 원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1차식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마지막 문제가 문제 9번이 있는데요. 9번은 좀 쉬운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한테는 제 개념에서는 쉽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 꼭 풀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 풀고 여러분께 제가 과제로 이 문제도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혹시나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함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개념 궁금한 거 있으셔도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이해 잘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